교재는 232페이지 11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회사는 2023년 11월 귀속 급여 지급 시 노이선 사원에 변경된 책정 임금을 반영하여 급여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보기를 기준으로 직접 책정 임금을 변경하고 급여 계산 시 노이선 사원의 2023년 11월 귀속 급여의 실지급액은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노이선 사원에 대한 임금이 2023년 11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먼저 하고 그리고 급여 계산하도록 할게요. 인사관리에 인사정보등록, 노희선 거저 갖다 놓으시고 급여정보 탭으로 갑니다. 하단에 책정임금란에 2023년 11월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책정임금 추가하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인지 잘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숫자로 바꿀 때는 그렇죠. 컨트롤 F3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이렇게 암호를 입력하라 그랬는데 암호가 없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렸어요. 그럼 연봉이 4천만 원이니까 연봉란에다 4천만 원 플러스 한 번 할 때마다 공색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월급, 1급, 시급이 계산이 됩니다. 자, 노이선에 연봉을 놓으면 반드시 다음 칸을 클릭하거나 빈 레코드를 클릭해야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급여 관리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11월 급여입니다. 11월 급여 선택해 주시고요. 조회 어느 한 사람만 하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급여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여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크하시고 급여 계산 하기 전에 일단 노이선에 뭐가 바뀌었어요? 책정 임금이 바뀌었죠? 혹시 모르니까 노이선만 체크하시고 사원 정보를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재선정 버튼이에요. 자, 재선정. 안 그러면 모두 닫기 하셨다가 새로 열으시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원 정보를 적용시켜서 끌어오고요. 전체 체크 급여 계산 가겠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계산되면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확인. 전체 풀어주시고요. 노희선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실지급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개인정보의 실지급액인 하단에 314만 7,500원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문제는 책정임금을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재선정해서 사원정보 끌어오고 그 다음에 급여 계산 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째, 당 회사는 2023년 11월 특별급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에 지급대상 요건으로 지급일자를 추가하여 급여 계산 시 대상자들의 과세 총액 금액을 오른 것은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즉 급상여 지급일자를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급여 계산해야겠죠. 그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특별급여 지급일자는 11월 30일입니다. 그러면 급상여 지급일자 먼저 할까요? 기초환경 설정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클릭 11월로 오시고요. 하단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3년 11월 30 동시 발행은 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직종 및 급여 형태별 분리 갑니다.
분리, 직종 및 급여 형태별 선택해 주시고 급여 구분은 특별급여가 되겠죠. 사업장은 유리산업 본사 사업장의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의 월급만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셔서 3번 넣으셔도 되고요. 일괄 등록으로 한 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일괄 등록 추천드릴게요. 일괄 등록 클릭하셔서 본사 선택해 주십시오. 자, 본사 선택이 됐죠. 사무직의 월급, 생산직의 월급, 연구직의 월급 3개만 체크하셔야 돼요. 적용. 그러면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의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되셨어요? 그럼 빈 레코드 한번 클릭하셔서 저장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상영직 급여 입력 및 계산입니다. 급여 관리에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열려있던 부분을 그래도 그대로 끌어오셔서 아니면 닫았으면 다시 여시면 됩니다. 2023년 11월이고요. 이번에는 특별급여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선택합니다. 조회. 전체를 체크하시고요. 급여 계산. 급여 계산하면 지급공제 항목 계산과 소득세 계산이 다 되고 국민연금도 계산이 됩니다. 계산.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제 총 7명의 특별급여가 지급이 됐네요. 과세총액 금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에서 보셔야죠. 과세총액 여기 있습니다. 이종현 커져 갖다 놓으시고 118만 8,880원 틀렸네요. 오른 거 찾는 겁니다. 박국현 177만 7,770원 틀렸죠? 정수연 130만원 틀렸네요. 김용수 118만 1,660원. 오, 딩동대 맞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째, 당 회사는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래 보기의 기준을 토대로 2023년 10월 귀속 급여 구분 정영수 사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근무수당을 계산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원단위 금액을 절사한다. 원단위 절사하래요. 그러면 10원까지만 계산하면 되겠죠. 책정임금 시급은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산은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나머지 계산한 다음에 절사하시면 되겠죠. 초과 근무수당은 1 유연근무수당과 2 유연근무수당을 더하는 거고요. 초과 근무시급은 책정임금의 시급입니다. 책정임금 시급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 가서 보죠? 오, 인사정보등록의 급여정보 정영수 여기다가 많은 경우는 이렇게 한글로 정영수 이렇게 치면은 커져가 글로 이렇게 갖다 줘요. 예. 열었다가 그러니까 닫았다가 열으시면은 요게 금액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키가 뭐예요? 컨트롤 F3키 눌러서 금액을 보시고요. 시급을 보여야 돼요. 14,756원이죠. 그래서 14,756원. 그런데 시급은 원단위 금액 절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근무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알아봐야 되겠죠. 근무 시간 어디 가서 볼까요? 오, 근태 결과 입력. 네, 맞습니다. 급여 관리에 근태 결과 입력 메뉴 여세요. 10월 귀속입니다. 10월로 여시고요. 급여 선택해 주시고 조회. 정영수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근무수당은 평일 연장 근무시간 더하기 토일 정상 근무시간입니다. 평일 연장 근무시간 여기요. 평일 연장 근무일의 시간
16시간 15분이죠. 자, 그러면 16시간 15분 더하기 토요일 정상 근무 시간은 토요일 정상 근무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4시간 15분 4시간 15분. 자, 그러면 얘를 15분 그리고 15분을 더하면 30분이죠. 30분을 60으로 나누면 0.5가 됩니다. 그래서 총 20시간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5예요. 20.5에다 1.5 곱하고 초과 근무 시급 14,756원 곱할 겁니다. 두 번째 유형수당 보겠습니다. 평일 심야 근무 시간입니다. 자, 심야 근무 시간 볼게요. 평일 심야 근무 시간은 4시간 45분입니다. 4시간 45분 더하기 토일 연장 근무 시간. 토일 연장 근무 시간 2시간 30분이죠. 2시간 30분. 그러면 7시간 15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15분은 60으로 나누면 0.25가 되죠. 그래서 총 7시간 하고 어떻게 돼요? 25. 자, 그래서 7.25시간 곱하기 2 곱하기 초과 근무 시급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 올려서 20.5 곱하기 1.5입니다. 1.5. 즉 보통 일하는 거에 50% 추가 지급하는 게 연장 근무 시간입니다. 곱하기 14,756원 그랬더니 45만 3천. 자, 그러면 요게 45만 3,747원이죠. 두 번째 거는 7.25시간 곱하기 쉬면은 2배입니다. 2 곱하기 초과 근무 시간은 14,756원. 그랬더니 21만 3,962원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런데 여기 근무수당을 계산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그랬거든요. 7원 절사할 거고요. 2원 절사할 겁니다. 그러면 45만 3,740원 더하기 21만 3,960원 그랬더니 66만 7,700원이네요.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하실 때 분 단위를 시간으로 계산할 때 60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4번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평일 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2023년 11월 매일 지급입니다. 지급 형태의 급여 계산 작업을 진행하고 해당 일용직 사원의 급여 지급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비과세 신고 제외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일용직에 관련된 거는 그렇죠. 일용직 관리에 오시면 되겠죠. 자, 일용직 관리,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2023년 11월 귀속입니다. 지급일을 선택을 하시면 매일 지급입니다. 매일 지급은 1번이네요. 조회.
그러면 김인사부터 박소담까지 전체를 체크하세요. 일괄 적용. 적용 시간은 평일 9시간이래요. 009, 00이고요. 평일만 체크합니다. 비과세 신고 제외분 없답니다. 패스. 적용. 계산이 되어 있으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신고 대상 비과세는 총 247만 160원이다. 전체를 보려면 월 지급액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급여 총액을 보시면 됩니다. 급여 총액, 비과세, 비과세 신고분. 제외분은 없으니까 비과세 신고분만 있겠죠. 247만 160원. 맞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해당 지급일의 대상자 중 건강보험 공제금액이 가장 적은 사원은 김현기 사원이다. 건강보험 공제금액입니다. 그럼 개인정보로 다 열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개인정보 눌러서 김인사 거 건강보험 보겠습니다. 월 지급액 쪽으로 오셔서 김인사 월 지급액입니다. 건강보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17만 5,470원. 김주원 18만 6,210원. 김현기 17만 7,440원. 김현웅 19만 6,530원. 박소담 23만 8,400원. 김현기가 제일 작나요? 17만 7,440원. 김인사는 17만 5,470원입니다. 김인사가 가장 적네요. 김주원은 18만원 넘어갔으니까 김인사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죠?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원천 징수한 소득세는 총 22만 9,460원이다. 급여 총액에 오셔서 소득세 여기입니다. 22만 9,460원 맞죠? 실지급 총액 2,481만 5,520원이다. 2,481만 5,520원 맞습니다. 답은 2번. 15번 2023년 11월 귀속 일용직 급여 작업 전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고세연 사원의 사원 정보를 직접 변경하고 급여 계산을 했을 때 2023년 11월 귀속 해당 일용직 대상자의 실지급액 총계는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사원 정보 변경하래요.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 오세요. 자, 클릭하셔서 고세연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뭘 해야 돼요? 그쵸? 생산직 비과세 적용함 그랬으니까 생산직 비과세 적용을 함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국민 건강 고용보험 여부를 여로 바꾸래요. 그러면 고용 여, 국민 여, 건강 여. 자, 다 바꿨죠? 다시 한번 항상 이렇게 입력하면 다음 칸 클릭이 되거든요. 엔터 됐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생산지 비과세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고용 여부, 건강, 국민연금 모두 다 여가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 여셔서 2023년 11월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일정 기간 지급입니다. 두 번째 거 선택해 주세요. 조회. 자, 되셨나요? 여기에서 고세연의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해야 되겠죠. 고세연 체크하시고 재선정 일용직 사원 등록 사원 정보를 데이터가 변경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비과세 적용이 되고 국민건강, 고용, 보험료 띄게 됩니다. 자, 전체 체크, 일괄 적용. 평일 9시간입니다. 00900. 자, 평일 체크해 주시고 적용.
그런데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같이 안 해요? 시간이 달라요. 9시간, 3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 작업하셔야 돼요. 일괄 적용. 이번에는 3시간 00300 토요일 체크해 주시고 적용. 그래서 보면은 평일은 9시간, 토요일은 3시간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2023년 11월 귀속 일용직 대상자의 실지급액 총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급여총액 탭으로 오셔서 차인 지급액 3,776만 2,270원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당 회사의 주식회사 유리산업 인천지점 사업장 기준 2023년 3분기 지급 공제총계는 각각 얼마인가? 단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한다 그랬어요. 인천지점 겁니다. 급여관리의 연간 급여 현황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연간 급여 현황 3분기니까 7월부터 9월까지죠. 지급 공제 총계는 얼마입니까? 그랬으니까 그대로 분류 기준은 지급 공제 누르시고요.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입니다. 그래서 제외를 포함으로 바꾸시고요. 되셨나요? 그런데 인천 지점 거죠? 그래서 사업장은 인천 지점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인천 지점 조회. 그러면 인천 지점에 지급 총계와 공제 총계 하단에 금액이 떴습니다. 자, 그럼 지급 총액은 1억 802만 1,180원이 되고요. 공제 총액은 1,469만 3,310원이네요. 답은 몇 번? 2번. 17번 당 회사는 2000번 유리산업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해 2023년 10월 귀속 지급은 1번입니다. 이체한 급상여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체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무급자는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급상여 이체 현황에서 보면 되겠죠? 자, 급상여 이체 현황 오세요. 귀속은 10월입니다. 지급 구분은 1번이라 그랬죠? 1번 넣으세요. 무급자는 제외입니다. 제외. 그리고 사업장은 그렇죠. 인천 지점만 보겠습니다. 인천 지점만 보셔야 돼요. 요거 인천 지점만 보지 않으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은행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인원은 총 2명이고 이체 금액은 651만 9,140원이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우리은행 한번 갈까요? 우리은행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소개는 651만 9,140원. 한 명, 두 명 맞네요. 동그라미. 두 번째, 계좌이체를 통해 급상여를 지급받지 않은 사원이 존재한다. 오, 있어요. 누구 있어요? 장석훈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네, 존재합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체된 금액의 합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체된 금액의 합보다 적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네요. 자, 551만원과 842만원. 기업은행은 626만원. 그리고 우리은행은 651만 9천원. 그럼 얘를 더하면 1200. 그죠? 1280 정도 되네요. 1280. 계산기로 정확하게 누르세요. 그리고 국민은행은 550이고 신한은행은 842만원이에요. 그러면 1300이죠? 훨씬 큽니다. 그런데 적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3번 틀렸습니다. 큽니다. 즉 누가 커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합이 더 큽니다. 네 번째, 해당 지급일자의 급여이체 대상의 이름과 예금 주명이 다른 사원이 존재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돼요? 그렇죠. 여기 예금주 보시면 돼요. 자, 강민주는 강민주, 이민영은 박민숙이라는 사람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본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민영만 박민숙 통장으로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동그라미. 답은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8번 당 회사는 2023년 3분기니까 7월부터 9월입니다. 급여 작업에 대해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2000번 인천지점 사업장 기준 근속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사원은 누구인가? 그러면 수당별 연간급여 현황 거기 가서 볼까요? 네, 수당별 연간급여 현황 클릭. 7월부터 9월까지 조회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3분기라고 그랬으니까. 수당 코드는 그렇죠. 근속수당 P06입니다. 사업장은 인천만 열으셔야 됩니다. 이거 전체로 열으시면 답이 달라요. 자, 인천 열었어요. 근속수당 받지 못한 사람은 장석훈이네요. 답은 4번. 19번 당 회사는 1000번 유리산업 본사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인천지점 사업장에 2024년 3분기 급여 집계 현황을 직종별 구분하여 집계하고자 한다. 2023년 3분기 동안 지급 구분이 급여인 지급 내역 중 영업촉진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직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어디 가서 볼까요? 직종별이니까 항목별로 보면 되겠죠? 자,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입니다. 클릭. 7월부터 3분기니까 9월까지 열겠습니다. 지급 구분은 뭐예요? 그렇죠. 급여. 여기 급여입니다. 여기 급여. 그래서 급여. 사업장은 두 군데죠. 두 군데는 어떻게 체크해요? 본사 체크하고 인천지점 체크합니다. 그럼 두 군데께 합해서 보이겠죠. 확인. 직계 구분은 직종별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고문직이 나왔고요. 영업촉진수당 보겠습니다. 영업촉진수당 여기 있네요. 지급받지 않는 직종은 알맞은 것은 그랬으니까 연구직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그럼 사무직 받고요. 생산직도 받고 고문직도 받고 있습니다. 20번 당 회사는 사원별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원별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입니다. 2023년 1분기 지급 내역 중 생산부의 강민주 사원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액은 각각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으로 볼 겁니다. 여기 사원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이니까 이걸로 볼게요.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 1분기니까 1월부터 3월까지죠. 강민주 사원이 생산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회 버튼 누르세요. 여러분이 사업장을 알고 있다. 그러면 사업장을 선택하면 되는데 사업장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전체 열어서 강민주 커져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커져 갖다 놓으셨어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액이죠. 오른쪽으로 쭉 움직이시면 아이고 너무 갔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소득세와 주민세, 주민세가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만 1,780원, 16,170원.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3회 실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자주 들어가서 프로그램 가서 보는 능력을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